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진짜 메모리도 하웨이에 못 팔게 할까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신의 소프트웨어, 장비 등을 쓰는 해외 기업도 그 하웨이에 반도체 칩을 납품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도 포함될지를 놓고 말이 많은데요. 이 개인적으로는 포함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 근거는 그 메모리는 범용 칩이라는 점, 그리고 모바일 AP만 제대로 단속해도 하웨이 스마트폰 사업은 경쟁력을 급속히 잃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년 전에도 미국 정부는 마이크론에 대한 메모리 판매 규제는 그 퀄컴의 모바일 AP 규제와 달리 금세 풀어줬습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번에도 메모리는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계속 관련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언론은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를 키우는 방향으로 사건을 다루기 마련입니다. 이건 언론의 속성인데요.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예상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반도체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메모리도 제재 대상에 넣을 경우 삼성 하이닉스 피해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단 하웨이의 매출 비중부터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에서 하웨이의 매출 비중이 3%, SK 하이닉스는 11%를 조금 넘습니다. 하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하이닉스가 삼성의 3배가 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웨이가 삼성과 하이닉스와 메모리 거래를 전혀 못하게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웨이는 스마트폰을 거의 포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수요가 크게 줄 것이란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일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웨이 폰은 사라지더라도 스마트폰의 전체 수요는 엇비슷합니다. 하웨이 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폰이 있다는 얘긴데요. 하웨이의 경우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같은 진영의 중국 대체폰이 많습니다. 이 삼성도 같은 안드로이드 진영입니다. 문제는 하웨이 폰을 다른 업체가 흡수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인데요. 시차가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이 짧은 시간 타격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하웨이 폰 수요는 흡수될 것으로 봅니다. 애플 폰처럼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하웨이 폰에 대한 충성도는 크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가 하웨이 폰을 흡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게 삼성 하이닉스가 하웨이에 메모리를 공급하지 않으면 진짜 하웨이가 메모리를 못 구할까 하는 점인데요. 정답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거래한 전체 물량을 커버하지는 못해도 메모리를 전혀 못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메모리 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업 간 거래와 현물 거래. 현물 거래는 다른 말로 소매 거래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 간 직거래는 고정거래입니다. 가령 삼성과 하웨이 간 거래, 삼성과 애플 간 거래, 이런 메모리 거래가 바로 고정거래입니다. 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이런 기업 간 거래가 90%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웨이로서는 기업 간 직거래가 끊겨도 메모리를 구할 수 있는데요. 직거래를 못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용산과 같은 현물시장에서 메모리를 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시장으로 치면 홍콩이 바로 이런 곳인데요. 우리 용산상가 같은 곳입니다. 이 직거래는 수요기업 입장에서 보면 메모리를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도매로 대량으로 뛰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홍콩 시장에서 현물 시장에서 구입하면 중간 도매상이 끼어 있기 때문에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게 메모리를 사야 합니다. 이 하웨이 입장에서는 메모리 확보가 급하기 때문에 홍콩 시장 등을 통해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D램과 같은 메모리 제품을 구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메모리까지 규제 대상으로 잡게 되면 하웨이는 홍콩 현물 시장에 뿌려진 메모리를 싹쓸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미국 정부는 삼성 등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요. 하웨이에 직접 판 게 아니라 현물 시장에 내놓은 메모리를 하웨이가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미국 정부가 메모리까지 규제 대상에 넣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AP만 해도 기업 간 거래만 있지 메모리와 달리 현물 시장 자체가 없습니다. AP의 경우는 거래를 금지시키면 하웨이가 꼼짝없이 당한다는 뜻입니다. 메모리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죠. 이 정리하면 미국 정부가 규제 효과가 떨어지고 다른 나라의 반발도 살 가능성이 큰 메모리까지 굳이 규제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미국도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TSMC와 하웨이 간 거래를 끊었지만 하웨이가 미디어텍 등을 통해서 모바일 AP를 조달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런 규제 누수의 세기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메모리와 같은 범용치까지 다 포함되는 강력한 규제를 내놨다고 봅니다. 사실 이는 규제 효과도 효과지만 강력한 엄포를 통해서 알아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처신하기를 바라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퀄컴 등은 규제 대상에 넣으면서도 마이크론의 메모리 판매는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이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결국 마이크론에 대한 조치가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기업인 삼성 하이닉스도 마이크론을 통해서 메모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유권 해석을 듣기 위해 물밑에서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 정부가 메모리를 규제 대상에 넣는다 해도 그 타격은 지금 언론에서 크게 문제 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파가 작을 것입니다. 더구나 메모리 수요는 점점 더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재택근무 원격 교육 등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 서버 투자도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 메모리가 필요한 분야죠. 하웨이가 설사 수요 기업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해도 메모리 공급이 남아돌아서 메모리 가격이 크게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웨이 규제와 메모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